정부가 사유재산을 가져가는 경우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합니다. 그거는 고속도로를 지으면 우리 경제 전체 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통행하면서 거래가 늘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을 국가가 미리 매입하는 거 같은 개념이죠. 투자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용 대가를 지불하고 자산을 수용하죠. 그 땅 주인들은 대박 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제 그거를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갈등이 벌어지는 일도 있고요.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누구 건가요? 국민 전체 거거든요. 국민 전체가 같이 돈을 모아서 어떤 대기업 지분 5% 이상 가지고 있다. 굉장한 거죠. 지금은 기업들이 다 글로벌화돼서 5% 이상 지분이 있으면 상당히 많은 이 권한을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같이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미 그렇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운용을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죠. 경영에 개입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있죠. 최근에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의 기업 투자 관련해서도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튜어드십, 수탁자 책무라고 하는데요. 수탁자 책무라고 해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 투자자도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 지분만큼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돈을 맡긴 사람들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원칙적으로 많이 하고 좀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연기금들도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방향은 아주 무리한 방향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가능한 방향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사회주의는 기업 간의 경쟁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효과성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업 간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기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계획인 거예요. 뭐 한 기업한테만 냉장고 생산하라고 해놨더니 이 기업이 제대로 생산 안 하더라. 이상한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냉장고를 계속 내놓고 냉장고 너무 적게 만들어가지고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이익만 너무 많이 생겨가고 그런다. 그러면 냉장고 회사 여러 개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적 사회에서 얘기하는 계획 경제입니다. 무조건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냉장고를 만든 회사를 하나만 만들어서 운영하는, 공무원 조직처럼 운영하는 그런 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효과성 문제를 얘기할 때는 민주적 사회주의도 기업 간 경쟁을 이야기한다.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의 효과성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을 기획할 수 있는가, 이런 이슈가 있어요. 민주적 사회주의자, 저자의 답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정부에서 그냥 허용하면 된다는 거죠. 냉장고 회사 3개 허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알뜰폰 회사들 요즘 많이 생겼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통신시장은 3개 회사로 되어 있었어요. 정부에서 그냥 전파를 할당해 줬습니다. 3개가 경쟁하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는 못 들어오죠. 들어온 회사는 못 나가요. 통신 전파를 거액을 주고 샀기 때문에 10년 동안 오랫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회사가 계속 경쟁하죠. 그리고 가격에도 개입을 해요. 그 통신 요금을 내려라.
올려라. 올려도 된다. 내려야 한다. 막 계속 정부에서 얘기를 하죠. 이런 방식으로 어차피 통제를 하는 영역이 여기저기 지금도 있어요. 그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민주적 사회주의죠. 어디 다른 별나라에 있는 이상한 체제를 갑자기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자 입장에서 보면 통신사 3개만 놔두는 게 사실 더 합리적이지. 한국 같은 땅덩이에 예를 들어서 통신 서비스를 아무나 해라. 전파도 아무나 갖다 써라. 그렇게 얘기하면 통신사가 10개, 20개 생길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니까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뛰어들 수 있는데, 그러면 지나치게 많은 통신 서비스가 생산되게 되고 사방이 기지국이 된다. 기지국 오면 돈이 다 들어간다. 자칫하면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 우리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 이런 것들이 다 기지국에 들어간다. 그게 좋은 거냐? 그 기지국 과잉 생산이고 통신 서비스 과잉 생산인데, 그게 아니고 정부가 그냥 딱 적당한 만큼 적당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민주적 사회주의 경제의 효과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계가 급변하고 있죠. 감염병이 확산되고, 기후위기도 다가오고, 그리고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세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선, 또는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많이 고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유력하게 논의되는 이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민주적 사회주의입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후보가 주장을 해서 유명해지기도 했었고요. 민주적 사회주의의 경제 체제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99%를 위한 경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경제가 기존의 이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실패를 극복하고 넘어서려면 국가가 과감하게 개입해서 계획을 세우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너무 통제적이고 획일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훨씬 더 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생산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그런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체제 한계가 너무 많이 지적이 되고요. 불평등 커지고 기후위기도 다가오고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굉장히 중요한 2개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소득제고요. 나머지 하나가 민주적 사회주의예요. 저는 2가지 중에서 한 가지 길로 조만간 방향을 잡고 인류가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좀 생존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를 만들자 이거든요. 일을 하거나 말거나 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자는 이야기인데, 이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시장 경제가 상당히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소득이 확보되니까 그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할 것이다. 소비를 하면 기업이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기업이 그 판매에서 생긴 매출을 다시 투자를 하면서 경제가 계속 굴러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생산된 이윤 중에서 상당 부분을 또 국가가 회수해서 모든 사람에게 분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민주적 사회주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기업들이 적절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야 하고, 계획해서 만들어내야 하고, 그 기업들이 고용을 어떻게든지 하도록 국가가 강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전체를 이제 국가가 사실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경제로 가져가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2가지가 사실은 지금 아주 미약한 싹처럼 보이지만 추후에는 둘 중에 하나로 세계 각국이 자기 사정에 맞게 이 방향을 잡아서
점점 그쪽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을 거고, 기본소득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